서울 사람들의 여가와 쇼핑, 주말을 책임지는 삼성동의 랜드마크 코엑스. 이 코엑스로 걸어갈 때마다 한 번쯤 보셨을 이 공사장. 대체 뭘 짓는지 7년째 담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멈춰있는 공사장이 코엑스만큼 핫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이 서울 삼성동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7년째 공사 중인 이 건물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약칭 GBC로 105층의 마천루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사옥이기도 하면서 업무뿐만 아니라 전시, 판매, 숙박 등의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가 서울의 새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프로젝트죠.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스터플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듣기만 하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왜 여기가 최근 문제가 된 걸까요? 문제의 시작은 현대자동차 측이 최근 갑자기 105층짜리 기존 설계안을 55층짜리 2개의 건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현대자동차 측의 일방적인 설계 변경 발표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죠. 왜 현대자동차는 105층짜리 건물을 갑자기 쪼개려 하고 서울시는 왜 크게 반발하는 걸까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자사의 통합 신사옥이 국가 이미지에 기여하는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로 2014년에 강남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그때 감정가의 3배 가격인 10조에 과감하게 매입한 현대자동차. 서울시는 이러한 현대자동차 측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이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2015년 GBC의 마천루 설계안이 이어 바로 발표되죠. 2015년에는 서울시와 현대차가 6개월간 사전 협상을 진행했고 마천루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측에서는 대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의무 공공기여금 축소 등의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마무리된 사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및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완공 목표에 맞춰 2017년 기존 한전 사업을 빠르게 철거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순탄히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와의 협상 문제가 생겨 착공 허가가 3년간 지연됩니다. 다행히도 2020년 5월에야 허가를 받고 착공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하필 이 2020년부터 2024년은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다사다난한 구간이었죠. 전염병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국제물가 상승에 이어 서울시장과 현대차 회장이 각각 바뀌게 되는 등 큰일이 많았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내려간 후 현대자동차 측이 더욱 경제적인 설계 방안으로 바꿀 거라는 예측이 2020년 말부터 나왔고 실제로 서울시와의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022년 2월 현대차 측은 새 개념도를 발표하였고 2024년 5월 2일 서울시가 반려하였죠. 최근 5월 20일에 현대차는 비슷한 내용의 새 조감도를 제시했지만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7월 8일 이 계획은 또 취소되게 됩니다. 이제 맥락은 알았으니 각 측의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현대자동차 측은 사전 협상 당시보다 공사비가 비싸졌기에 기존 설계안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추진하던 회장님이 바뀌신 것도 크겠죠. 105층에 55층 2개가 된 건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다라는 게 현대차 입장이죠. 하지만 서울시는 합의한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는 현대차가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 것에 대한 공공기여성을 전제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디자인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사전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에요. 현대의 경우 사전 협상을 다시 해버리면 시간도 지체되고 기존의 설계 인센티브가 줄어들거나 추가적인 기부 체납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를 설계 변경이 아닌 디자인 변경이라 주장하며 재협상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현대자동차 측을 비판하는 입장은 사정과 관계없이 이미 합의된 내용을 갑자기 바꾸며 진행 중인 도시 마스터 플랜을 인질로 잡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 측을 비판하는 입장은 현대차의 계획에 편승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지만 민간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나 착공 협의 과정이 늘어진 부분을 지적하죠. 하지만 결국 도시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러한 갈등으로 난처해지는 건 시민들이죠.
18년간 대규모 부지가 공사로 통제되며 인접 상권 및 거주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었고, 만약 이대로 영동대로 공사나 GTX-A 삼성역 등의 공사까지 지연 여파가 가면은 교통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GBC 문제를 단순하게 정치적 이슈로 보는 대신 원인을 사전협상제도 프로세스 자체에서 분석해보고자 했어요.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시와 협의한다라는 제도예요. 국내에서는 2009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공공기관은 이때 민간이 개발 이익의 일부를 시에 기부하는 걸 말해요. 시는 이 예산으로 대규모 개발이 일어날 부지 주변을 정비할 수 있죠. 기업 입장에서도 협의를 통해 용적률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을 받아 수익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윈윈 전략으로 풀이돼요. 하지만 저희는 GBC 문제의 일부 원인이 이 제도 자체의 리스크에 있다 분석했어요. 공공기여의 규모가 일정 이상으로 크고 해당 위치가 도시의 중심지일 경우 민간 계획의 문제가 공공사업까지 번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규모 사전협상의 공공기여는 자연스레 SID와 같이 민관이 중요하게 얽힌 도시계획 프로세스를 형성해내지만 협상 이후 민관의 협력 프로세스는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영국에서 이러한 민관협력 도시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을 확인해 볼까요? ITM 방식에서는 토지 입찰 단계부터 단순히 가격뿐만이 아닌 각각의 제한과 요건이 도시 방향성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요. 그리고 민간 개발사가 정해진 이후에도 이러한 협상은 프로젝트 각 단계의 리스트를 최소화하며 기업과 정부가 윈윈하는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되죠. 착공 이전의 협상은 까다롭지만 이후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은 부족한 국내의 방식과 반대로 협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관리를 이어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배분하여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라 생각해요. 만약 이러한 민관협력 방식을 참고해서 GBC의 과정을 재구성한다면 처음 한전부지를 팔 때부터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방향성을 서울시가 미리 제시하고 매입하려는 각 기업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이를 평가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공공기여금이 사용되는 SID 마스터 플랜 전체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서울시가 함께 논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민관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 반복적으로 협상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또 착공 이후에도 민관 모두 도시계획의 책임을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함께 협의하여 진행해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여기에 협의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공 프로그램을 넣음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까지 추가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시대가 지나며 이 사례처럼 현대에는 민관이 협력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민간에서만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계획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공공이 짓기 힘든 대규모 최첨단 인프라나 랜드마크의 건설을 가능하게 해주며 도시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는 만큼 더욱 명확한 프로세스와 책임 분배, 리스크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GBC 사례가 잘 해결되어 이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또는 민간 주도 도시계획 프로세스가 잘 개선되고 확립되어 우리나라의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 정부, 시민이 모두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